대통령은 많이 배워서 똑똑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통념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중퇴한 그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통념으로 볼 때 똑똑하지 못한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망했는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초딩 대통령이 집권한 8년 만에 일어난 기적과 같은 변화입니다. 8년간 브라질의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7.5% 성장하였고 채무국에서 2천억 달러를 보유한 채권국으로 변했으며 2,100만 명이 빈곤을 벗어났으며 3,600만 명이 중산층으로 진입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나라를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브라질은 식민지 시절 지주와 소장농 경제구조, 오랜 군부 독재로 사회적 양극화가 극심해서 빈민층들이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을 포기하는 자포자기 상태가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문맹이었고 남미의 부채국이었으며 국민 4명 중 1명은 빈민일 정도로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였습니다. 빈민가에서 태어난 룰라는 7세 때부터 땅콩 장사와 구두 닦기를 하다가 11세에 초등학교 5학년 중퇴했습니다. 18세 때 상파울루 철강 공장에서 야간 근무하다가 사고로 왼손 새끼손가락을 잃었습니다. 손가락이 절단된 공장에서 만난 여인과 결혼했는데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아내는 임신 상태에서 간염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룰라는 때때로 일자리를 찾다가 길가에 앉아 울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희망 없던 룰라의 삶이 브라질 국민 다수의 삶이었습니다. 아내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 후 자신과 브라질 노동자, 빈민층이 처한 현실에 눈을 뜨게 되어 노동운동을 결심했습니다. 금속산업 공장에 취업하고 1969년 노동운동가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브라질은 1964년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무너뜨리고 20년간 무력으로 통치했습니다. 유명한 노동운동가가 된 룰라는 조합원 10만 명이 브라질 철강노조 위원장에 당선되었습니다. 1979년부터 노동자 정당 창당을 준비하며 총파업주도 혐의로 1980년 1월 체포되어 31일간 구금당했습니다. 1984년 당장 직접 선거를 실시하자는 브라질 민주화운동이 슬로건으로 디레타스자를 외치며 반독재 투쟁을 했습니다. 군사정권을 몰아내고 연방하원 선거에 출마해 최다 득표를 얻어 정계에 진출했습니다. 룰라는 돌풍을 일으키며 세 차례 대권 도전을 했지만 급진적인 좌파 정책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온건 중도적 공약을 내걸고 티셔츠와 야구모자 대신 정장으로 바꾸고 수염을 다듬어 온건한 이미지로 변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중도파와 중도우파 성향의 정치인을 끌어들여 대선을 이기게 됐습니다. 2003년 1월 브라질 대통령으로 취임. 2006년 말 재선에 성공하여 8년간 브라질을 바꿉니다. 많은 문제를 가진 브라질을 룰라 대통령은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통의 정치, 두 번째는 경제발전 정책, 세 번째는 빈민을 위한 복지 정책입니다. 초딩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업적을 만들어냈을까요? 룰라 대통령이 취임하고 빈민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펼치려고 할 때 이런 경제 사정에 복지에 돈을 쏟으면 나라를 파탄낼 것이다라는 맹렬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룰라 대통령이 집권한 후 외국 자본은 브라질을 떠났습니다. 미국 월가와 조지 소로스도 룰라의 복지 예산 집행으로 브라질은 망가질 거라고 공격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룰라를 공격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격과 비판을 룰라는 이렇게 해결해 나갔습니다. 경제와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룰라의 소통의 정치로 해결하였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좌우, 여야, 당, 의회 가리지 않고 직접 만나서 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소통의 정치로 기득권들을 설득하여 협력을 이끌어내어 사회를 안정시키고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켰습니다. 룰라는 경제발전 정책으로 시장주의자들을 고용해 중앙은행이나 경제부에 투입시켜 낮은 법인세, 소득세, 세금 감면 정책들을 유지하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데 성공합니다. 룰라 정부의 경제정책은 물가 안정과 실업률 감소, 공공부문 적자를 축소시켰습니다. 무역수지 개선과 외환 보유고 증대로 경제정책에 성공했고 국제금융시장의 애초 우려와 회의적 시각을 불식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빈민층을 위한 복지 정책도 그렇게 끌어들인 세계은행에서 준 차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지 정책의 핵심은 조건부 생활보조금 지원을 골자로 한 보호사 파밀리아 정책이었습니다. 빈곤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왜 부자들을 돕는 것은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비용이라고만 말하는가라고 외치며 빈민 복지 정책을 강력하게 펼쳤습니다. 생활보조금 지원 조건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하고 결석률이 15% 이상이면 지원을 보류했습니다. 이 정책의 영향으로 학교 출석률은 상승했고 어린이 노동 착취는 감소하고 굶는 아이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선순환의 효과를 가져오며 극빈층의 감소와 중산층이 증가되었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보조금을 받은 빈민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여 경제력이 높아져 소비 증가로 이어져 내수 시장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 이익이 늘어나서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보호사 파밀리아 정책으로 극단의 빈곤에서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된 수많은 국민들은 룰라의 확고한 지지자들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브라질 국민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고 브라질을 세계 8위 경제대국으로 올려놓은 룰라 대통령은 퇴임 시 87%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박수를 받으며 퇴임하였습니다. 오늘은 브라질의 기적을 일으킨 룰라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지식나무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